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올해 2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연임 규정을 위반하고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인문계로 전환하는 군산 상고가 내년부터 일반계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학교 건물과 운동장 활용 문제로 좋지 않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송악동과 오산면 폐철도가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폐철도 오산면 2km와 송악동 1.5km를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 이곳의 미세먼지 차단 숲이 완성되면 이미 마무리된 인하동 구간을 포함해 모두 8.3km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올해 2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넉 달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지난 5월 4일 이곳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내 도로에서 16톤급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도로를 걷던 A씨가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것을 지게차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4개월 뒤인 지난 8일 한 하청 노동자도 철강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는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최근 발생한 사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송치는 한 다음 주경이라 이루어질 거예요. 9월 8일 거 조사도 그 중첩법은 수사 권한이 광주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 대형 사고가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 안 됩니다. 저희 규정이 아직 대상은 안 되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15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3년 전에도 잇따라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추락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을 경우는 기업이 현재 산업 현장 내에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또 여실히 보여주면서 스스로에게도 뭔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세아베스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방침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7기가와트 규모로 진행돼 정부의 목표 설비 용량 71.5기가와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29기가와트에 불과해 2030년까지 설비를 71.5기가와트로 확대하려면 42.5기가와트가 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1조 8,330억 원어치를 발행해 가맹점 평균 매출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맹점 한 곳으로 보면 4,153만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에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9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군산시가 2024년 국가 예산 사업과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국가 예산 신규 사업 18건, 신규 시책 51건으로 총 2조 3,762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국가 예산 사업으로는 새만금 남북 삼축도로 건설 사업,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규 시책 사업으로는 군산교육 통합포털 구축과 조부모 육아 지원 사업 등이 발굴됐습니다. 군산시는 국가 예산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발굴된 시책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10월부터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도내 상장기업의 평균 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전국 대비 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소재지를 둔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6조 5,037억 원으로 전국 대비 0.7%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세종 0.2%, 강원 0.5%에 이어 네 번째로 낮습니다. 도내 상장법인 수도 올해 28개사로 지난해보다 한 곳이 늘어나는 데 그쳐 전국 대비 1%에 불과했습니다. 네, 익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주로 심의와 의결, 자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가운데 일부가 위촉직 연임 규정을 위반하고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이러한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복지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위원회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긴급지원 심의부터 사회 보장급여 이용, 의료급여 심의 등 다양한 업무에 걸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많게는 39명에서 적게는 5명까지 구성됐고 이 중 당연직을 뺀 위촉직 의원은 40명이 넘습니다. 위촉직은 규정상 2에서 3년 임기로 국한됐고 연임 1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넘게 위원을 맡고 있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위촉기간을 연임기간을 어겼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위원회 운영도 유명무실했습니다. 최근 1년간 4개 위원회가 운영된 횟수는 29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다고 해도 대면 회의는 3차례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됐습니다. 대면 회의도 회의록 등을 점검한 결과 무려 15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실제로 걸린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의견연대 건수가 한 154건 정도 있는데 실제 회의 기간은 회의 시간은 1시간 내로 그냥 바로 의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익산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격의 부분은 저희가 미흡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하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면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수기가 필요한 의제 3개와 정책 검토가 필요한 의제 8개, 시민이 제안한 의제 3개, 모두 14개 의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수기가 필요한 현안으로는 광역 상수도 전환과 시립교양악단 창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이고 정책 검토가 필요한 의제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보조금,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또 시민 제한 의제로는 주민과의 대화, 생활 폐기물 권역별 수거 등이 제한됐습니다.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향토기업인 페이퍼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종합부동산 그룹인 신영이 선정됐습니다.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매각에 나선 유암코와 주관사인 EY한영은 신영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신영은 페이퍼코리아가 2015년부터 신사업으로 진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눈여겨보고 이번 거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은 1988년 설립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요 단지의 시행을 맡아 시세를 키운 부동산 그룹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시 원서 마감 결과 경쟁률이 군산대는 소폭 상승하고 호원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대는 1,667명 모집에 5,779명이 지원해 3.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1대 1보다 소폭 오른 것입니다. 호원대는 913명 모집에 6,675명이 지원해 7.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8.48대 1보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군산대는 합격자를 12월 15일, 호원대는 11월 1일 발표합니다. 인문계 전환을 확정한 군산상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일반계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학교 건물과 운동장 활용 문제로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문계 전환을 결정한 군산상고. 내년부터 일반계 학생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현재 군산상고 건물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상고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된 데다 여학생 화장실 등 새롭게 충원될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새롭게 학교를 짓고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계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건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부지를 건물을 헐고 새로 이제 현 위치에다 주려면 학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 운동장 활용 문제도 이전 제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은 대부분 야구부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반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이전하면 야구부는 기존 야구장을 사용하면서 남은 건물은 야구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상고가 야구부는 거기서 야구를 할 수 있게 오후 수업 받고 끝나고는 방과후는 그쪽 와서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겠죠. 한편 새 부지로는 군산역 신역세권이나 조촌동 디오션시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군산상고 신설 이전은 인문계 전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중 하나이며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과 부지 선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설과 이전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 이행,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설 부분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 나서 3년 6개월 정도 또 보거든요. 새롭게 인문계 고교로 출발하는 군산상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1,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만 960명, 해외 유입 326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3명 줄어 49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9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98명으로 이 가운데 익산이 245명, 군산이 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9일 기준 0.8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에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익산시 SMS 시스템을 통해 6만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교통위반 처분 통지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링크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누군가 사용자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계정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야구부 감독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야구부원 B군을 폭행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 송악동과 오산면 폐철도가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국비 35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을 들여 오산면 폐철도 2km 구간과 송악동 폐철도 1.5km 구간을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이 완성되면 이미 마무리된 인하동 구간을 포함해 모두 8.3km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오산면의 폐철도. 녹순채 끊겨 있는 철로와 잡초가 무성합니다. 익산시가 오산면과 송악동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정비합니다. 시는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산초등학교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까지 3.5km 폐철도 구간 총 4만 제곱미터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이들 폐철도에 주민들을 위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산책로, 조형물, 주민 쉼터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오산면과 송악동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이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4년까지 오산면과 송악동 폐철도 부지에 도시숲이 조성되면 올해 정비가 마무리된 인하동 도시숲을 포함해 폐철도 구간 10km 중 8.3km 구간이 정비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여전히 각종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폐철도 주변 지역 0.6km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라섬 폐선 부지 중에 인화 행복주택에서 나룻가 마을 방향으로 아직 조성이 안 된 0.6km 구간에 인근 남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던 폐철도 시설.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영등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법원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분양가 책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건축조합 임원진 해임을 결정한 주민 임시총회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입주민들은 적어도 서면 결의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조합원을 의사정족주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동국산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 사업이 1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6월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 장소를 물색해왔습니다. 하지만 동국사 측이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고 소유권을 지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가 도로변 상수도 누수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관경 100mm 이상의 경우 4만 원 상당, 100mm 미만은 2만 원 상당의 군산 특산품입니다. 지난해 누수 신고는 113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62건의 신고가 접수돼 140만 원 상당의 포상품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해온 환치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내 외국인 2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한국과 베트남 사이를 오간 물품의 무역대금을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거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거래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불법 환치기 일당은 이를 통해 5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단속된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보다 14%가량 늘어난 1,654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4,200여만 원으로 12%가 증가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건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80%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한편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거절 건수는 최근 5년간 48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 창업센터가 군산 롯데몰에서 창업기업의 시장 개척 행사를 엽니다. 창업센터는 내일부터 25일까지 군산 롯데몰 1층에서 창업기업 10곳의 제품 홍보와 팝업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창업센터는 판로 개척과 제품 홍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창업기업들이 시장 확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왕궁보석 테마관광지가 매주 주말마다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1,000여 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익산을 상징하는 공예품 만들기 체험교실이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고도백제 익산 건축 공예 체험이 11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10월부터는 매주 댄스 뮤지컬과 거리 공연, 서커스 등 이색 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익산 희망연대가 후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후원 콘서트는 오는 30일 익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티켓 판매액은 시민활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익산희망연대는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 지난 2003년에 창립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시립도서관이 국회도서관의 도서기증 사업에 선정돼 도서 500권을 기증받았습니다. 익산 영등 1동 주민들이 내년도 가장 추진하고 싶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영등 1동 신문 영등 1동에서 발간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군산은 19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